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눌리고 마감을 했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2%의 급락. 그렇게 되면서 국내 증시도 낙폭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0.6%의 조정. 근데 윤정도 얼굴은 지금 빵긋빵긋 웃고 있죠. 주력 포트폴리오에서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오늘 SK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린 목이에요.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찍고 눌린 목 정도 수준. 기아 마찬가지로 초강세 흐름이었고요. 개별 재료군을 가지고 있는 방산주들의 흐름. LIG 넥스원 시가총액 4조가 넘는 종목이 15%대까지. 그리고 현대 로템도 뭐 오늘 10%대 폭등.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5%대 폭등. 자,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가져가니까요. 시장 지수가 일부 눌려 있더라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종목군들의 수익도 어마어마합니다. 당장 화요일 날요. 여러분들 계좌를 시뻘겋게 물들일 수 있는 불기둥 종목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오늘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종목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은요, 삼성전자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리고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그리고 현대차 시가총액 3위인데 이 현대차의 기준의 흐름이 조금 더 탄력 받아야죠. 당연히 LG엔솔을 넘길 수 있어야죠. 현대차 지금 당장 60만 원 가도 고평가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아 시가총액 6위죠. 시가총액 6위인데 마찬가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넘길 수 있는 위치. 기아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 주가가 따블이 나더라도 주가가 100% 추가적으로 올라오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고평가 인식이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저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KB금융 어때요? 시가총액 8위.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좀 눌리고 끝났습니다만 수급 끝내주죠. 시가총액 10조 이상.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오늘 12조까지. LS일렉트릭 6조. 한미반도체 18조 수준. 종가는 17조 5천억 수준.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22, 19위, 18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15조까지 올라왔었죠. 자, 이러한 흐름들은요. 시가총액 극대형주 시가총액 1위, 2위, 4위, 6위, 8위에서 수익을 잡아낸 이후에 나머지 종목군들 보는 거예요. 하이닉스 지난해 1월 대비해서 200%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지난해 1월 대비해서 200% 올라온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수익 범위를 왜 놓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익,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주력주들의 수익, 그 수익을 내므로써 초록 색깔 박스 친 종목 위주로 보세요. 예? 초록 색깔 박스 친 종목. 무슨 얘기냐면은 상한가 종목이 5월 이후에 이렇게 많이 불기둥 AI에 잡혀줬는데 그중에서 초록 색깔 박스 친 종목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종목입니다. 6월 달 들어서만 지금 한국가스공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덕산 테코피아, 대주전자재료 1조 이상짜리. 이런 종목을 잡아내니까 4조 대림이라는 이런 종목 5천억을 넘기고 지금 추가적으로 뭐 상한가 찍었으니까 6천억 원대 이상이겠죠. 7천억. 야, 그런 종목의 상한가를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기준에 현대차와
기아와 지금 하이닉스 밑에 없는데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 3%대 사상 최대치 고점. 이 현대차와 기아의 수익 범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들의 수익이 잡혀져 있다 보니 그리고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15조까지 올라간 알테오젠 또 12조짜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의 수익을 가져가다 보니 이런 종목을 개별 매매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JNTC는 지난 4월 달에 상한가 한번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종목 검색기 포착되고 26.12까지. 그리고 4조 대림은 금요일 이후에 또다시 포착되고 상한가에 또 진입하는. 그리고 LIG 넥스원이 대박이죠. 17%. 제가 15% 말씀드렸는데 종가 기준이고요. 장중 17%까지 올라갑니다. 포착되고 나서. 그리고 현대 로템도 포착되고 나서 11.11. 현대차도 포착되고 나서의 6%대 강세. 조금 전에 화면은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주식 매매하실 때 뭐가 깔려 있어요? MTS 깔려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 거는 현재가 뭐 관심 종목, 매매 주문. 근데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종목 검색기. 증권사하고 협업해서 만들어 놓은 그 종목 검색기는 그냥 핸드폰 속에 이렇게 불기둥 AI 이렇게 종목 검색기가 들어가 있어서 클릭하면 바로 이 종목군들이 뜨는 거예요. 캡처했을 때 퍼센테이지 가격인 거고 실질적으로 검색해 뜬 가격은 사조 대림이 금요일 날 54,300원에 54,300원에서 8만 원. 금요일 날도 상한가 추가적으로 66,700원에 뜨고 또 상한가. 그러니까 54,300원에 포착되고 25,700원이 올라온 거예요. 거의 뭐 50% 가까이 여기서부터. JNTC 마찬가지 8%에서 26, LIG 넥스원 3%에서 17, 현대로템 1%에서 11%.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바로 넣으실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4조 대림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상위 8위입니다. 이 8위의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8%의 상승률이 나왔잖아요. 그 기준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9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4조 대림보다 더 많은 변동률로 마감한 종목. 많잖아요. 더 높은 상승률로 마감한 종목. 대박 나셨죠? 그러면서 뭐 이런 종목군들 갖고 나와서 막 채널 돌리면 끝내주죠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은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다.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다. 4조 대림 대비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7개 종목이나 있는데 거래대금 순위에는 없더라. 그죠?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면 실질적인 매매가 원활치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서 개별 매매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방송이라는 곳에서 거래대금도 없는 종목을 대박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결론은 4조 대림이 시가총액 1조 미만이더라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4조 대림 관련된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 테마 삼양식품뿐만이 아니야. 4조 대림에서도 마찬가지야 라고 냉동식품 수출이 뭐 끝내줘. 한류를 틈타서 한식도 끝내줘. 그 부분이 결론은 거래가 수반됐느냐의 기준. 그렇게 해서 종목 검색기에 54,000원대 뜨고 13.44 올라서 상한가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도 추가적으로 8% 움직임 나오고 그래 거래가 터지니까 거기서 신호 나오는 거예요. 거래 터진 그 시점에. 그리고 핸드폰으로 캡처한 거는 한 템포 늦게. 여기 보면은 66,700원인데 윤정두가 핸드폰으로 capture한 거는 아니 다른 거 종목 들여다보고 전략 꾸려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오늘 뭐 흥분해서 난리 났잖아. 지수가 빠지거나 말거나 그냥 하이닉스 쭈쭈쭈 사상 최대치 신고가, 현대차 쭈쭈쭈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종목 한번 변동성 한번 봐볼까? 그 기준에서의 흐름에 4조 대림이 캡처가 된 거죠. 그 전에 떴고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여기서 재진입, 진입, 재진입, 또 진입, 재진입, 탈퇴 기준은 요 라인이에요.
밑에 라인이 아니라 요 라인에서 탈퇴 신호 뜹니다 벌써.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그리고요 JNT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죠. 오늘 상승률 상위 13위입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결론적으로 몇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위이고 거래 대금이 7위. 시가총액 이제 1조 3천억 넘어간 종목인데 거래 대금 7위라는 얘기야. 다만 이제 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꼬리 달린 것만큼의 차익 실현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도 4월 8일 날 상한가를 진입하는데 그 전에 이미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사실상. 결론은 이 JNTC 같은 경우에 4월 8일 날 뭐 21,100원입니다. 아니죠. 조금 전에 봤을 때 19,000원대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쉬어갔든 뭐가 됐든 이때 상한가 이후에 쉬어갔든 뭐가 됐든 거래가 수반되면서 다시 변동성이 확장되는 날, 오늘 같은 날. 요 기준에서 26,650원인데 그러고 나서 빰빰빰. 결론은요. 요 VI 발동되고 수익 범위 이게 두 번째 VI예요. 두 번째 VI. 보합으로 출발되죠. 흐름이니까. 그 흐름 속에서 자 진입입니다. 진입 이후에 수익입니다. 15.74%. 그리고 유지되면 좋은데 탈퇴 신호가 나온 거예요. 23,400원 수준에. 고점 찍고 23,400원 수준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탈퇴 신호 나온 거예요. 그 탈퇴 신호 나오고 여기입니다. 요 자락에서 요 꼬리가 달려 있거든요. 요 자락에서 23,000원대에서 탈퇴 신호 나오고 종가가 얼마로 끝났어요? 22,000원인가요? 하여간에.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이후에 또 내일 또 보면 돼. JNTC. 한국가스공사는 어때요? 한국가스공사 쭉 변동성 나오다가 오늘도 변동률이 뭐 9%대까지 올라갔다가 꼬리를 달고 내렸어요. 거래 대금이요 여전히 최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 기준에서의 이슈가 있어요. 아니 정부의 의견과 또 반대급부에서 의견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시간이 걸려야만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정부는 진행하겠다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는 이런 업체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 PBR, 저 PER입니다.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2에서 5배 수준에서 움직여 왔고 0.2에서 0.5 수준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요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오버슈팅이다라는 인식이 좀 잡혀요. 모든 종목이 똑같이 우리나라 평균 PER이 지금 10배에서 12배 정도 움직이는데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평가다 이러진 않아요. 성장주의 PER, PBR이 있는 거고 뭐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또 2차 전지 그쪽하고 매일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쪽하고는 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와 저평가입니다 끝내준다. 그래 좋아요. 오케이. 고평가는 아니야. 그렇지만 이것을 누가 메이저가 인정해 주느냐. 메이저가 인정해 주느냐. 그 기준이 잡혀야 돼요. 최근에 메이저 수급이 이제 좀 유입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6월 들어서 뭐 난리가 났죠. 그 6월 들어서의 난리의 흐름에 지속적으로 6월 13일 목요일에도 또 검색계에 떠주고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는 거예요. 6월 3일 날 38,700원 상한가 진입했잖아요. 이거 얼마야? 32,000원, 33,000원부터 뜬 거예요. 검색계에서. 그리고 나서 42,500원.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이잖아요. 이게 핸드폰. 핸드폰에서 주식 거래하실 때 이 밑에 뭐 관심 종목, 뭐 주식 현재가, 매매, 잔고,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는 불기둥 AI 이게 나와. 툭 눌렀을 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응?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계속 뜨잖아요. 계속.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16일, 6월 13일. 그러고 나서도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6월 17일의 기준에서도 또 뜹니다. 그리고 9%의 흐름까지 쭉 뻗어 올라가요. 이런 흐름들을 다 여러분들 수익 범위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가스공사가
첫 번째 기준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냐 고평가냐 했을 때 고평가는 아니다. 아니, 저평가는 맞는데 그 밴드라고 표현하거든요. PER과 PBR 밴드 선에서 움직이는데 그 밴드 상단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평가에서 막 들어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 정도 PER, PBR에서 움직였거든. 두 번째 기준은요. 그것을 인정해서 저평가야라고 인정을 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수급입니다. 그죠? 메이저들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근데 6월 들어서 지금 맨 처음 이슈 나왔을 때는 빵 하고 물량을 개인에게 넘겼고 그 다음 날부터는 서서히 매수할 쪽은 매수. 그렇게 해서 1%대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1%대 유통 물량이 뭐 제한적이기 때문에 1%도 작진 않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6월 3일 32,600원 대비해서 올라온 폭 최고점 56,500원이 56,500원까지 올라온 것 감안하면 또 단기간에 73%라는 것이 작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애매모호한 흐름이에요. 결론은 밀려 내려온다고 저점 편입을 한다. 그것도 무리수가 있습니다. 밀려 내려올 때 거래가 급감하면 그거는 끝난 겁니다. 거래가 급감하면서 매집이 들어오면 모를까. 근데 그런 케이스는 드물고. 여기서 슈팅이 나올 때도 슈팅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수급이 유입된다는 건데 매집을 좀 통해서 매집하고 난 다음 슈팅 좀 좋은데 그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여버리면 불편하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형성됐다가 따라붙었더니 수급이 다시 매도로 전환되면서 꼬리가 달린다. 결론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종목 검색기도 의존하시고 그리고 윤정도의 전략. 뭐 시간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길게 얘기해요.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 내일 시초가에 사시고요. 목표주가 여기입니다. 내일 시초가 얼마에 나올 줄 알고 시초가에 사라는 거야. 방통위가 시켰나? 금융당국이 시켰어? 그걸 가지고 맹신을 해요. 채널 돌리면 뭐 내일 시초가에 사세요. 그래갖고 뭐 내일 가격 막 넣어놓고. 그거 주의하세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삼성전자도 시초가에 못 들어가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근데 변동성이 이미 터진 종목을 내일 시초가에 사십시오. 그게 무슨 뭐 자기들의 규율인 양 채널 돌리면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근거를 어떻게 남겨. 야간 방송이. 장중이면 지금 이 가격에서는 어떻게 하십시오가 되는데 야간에 무슨 뭐 부채도사야 부채도사? 부채 하나 들고 내일은 시초가가 이렇게 될 거니까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 사조 대림이 내일 급락으로 출발할지 급등 출발할지 알아요? 근데 무슨 시초가야. 그래서 결론은 내일 장중의 기준에서 적절한 범위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좀 통일해서 잡아드린 부분이 거래 대금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그 교육 부분들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들여다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급격히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 나온 거예요. 거래가 최근에 없다가 여러 가지 이슈죠. 이제 방산 쪽에 오늘 슈팅이 LIG 넥스원과 현대 로템 이렇게 나와줬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슈팅이 잘 나와줬죠. 24만 원 공방도 있었고. 그러니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최상위 4위까지 올랐습니다. 5천억. 5천억 원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거래대금 4위에 변동률도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는 3위. 전체 변동률에서는 그 흐름에 못 들어갔어요. 10% 가지고는 20위 안에 못 들어오더라고. 결론은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난 일요일부터 해서 공중파부터 해서 보도 자료가 좀 나왔죠. 그 뭐 한두 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지난번에도 이제 뭐 4월 말의 기준에서도 폴란드에서 방한했을 때에도 이제 수주 계약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노출되고 나서는 또 재료 인식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와 호재다 그러는 거고 주가 꺾이면 뭐 재료 노출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제 주가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대에서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뭐가 검색기가 어떤 식으로 거래 수반되고 우상향의 흐름에서 탄력적인 흐름. 그러니까 거래가 월등하게 수반되면서의 탄력적인 흐름. 거기에서 이제 포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니라고 했을 때 고속철에 대해서 민간 합동으로 해서 고속철 수주 부분이 오픈이 된 거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뭐 해외 순방 나가 계시는 그 기준에 여러 가지 보따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내용인데 노출은 돼 있었는데 결국은 그 노출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수급이 뭐 외국인들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국인들 뭐 100만 주씩 장중에 매수가 들어오면서의 흐름입니다. 그럼 내일 기준에 현대 로템이 추가적으로 수급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것이냐? 그건 저도 몰라요. 지극히 정상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1억 9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1% 편입한 쪽에 내일 또 편입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수급이 거래대금이 정체 상태에 놓이면 추가 급등을 바라보고 따라붙었던 물량에 대한 그 물량이 실망 매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럼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도 기대 요인으로 뭐 갭 상승 뭐 5%씩 나올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갭 상승 5% 이후에 음봉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시고요. 시초가가 얼마인 줄 알고 시초가에 공략하라는 거야. 아 그래? 그래 시초가 공략하고 3% 밀리면 손절이야? 근데 손절범위 저 밑바닥에 놓고 안 되겠죠. 그럼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들여다보신다 하면은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1200만 주 터졌다. 이 거래량의 80% 수준이 내일 터져야 되고 대략적으로 뭐 1000만 주로 잡고요. 그 1000만 주의 기준이 9시 동시효과 기준에서는 10만 주. 그리고 9시 30분에는 10% 얼마 100만 주. 9시 10분까지. 그리고 9시 반까지 20% 200만 주. 10시까지 30% 300만 주. 요 내용 9시간짜리 교육 내용인데 그게 지금 짧게 교육이 안 되잖아요. 온라인상에서 무료 교육 1시간씩 다 오픈해 드렸으니까 듣고 대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1%대 포착이 되고 그리고 종목 검색계에는 이렇게 2%대 포착이 되고 나서도 실패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실패할 때는 이탈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성공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굉장히 어렵게 포착이 되는 거고 종목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 로템의 진입 이후에 탈퇴, 여기서 진입되고 재진입, 탈퇴, 다시 재진입 아시겠죠? 종목 검색기도 활용을 하시고 종목별로의 기준에 이러한 이슈 가지고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메이저가 수급을 유입해 주는지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평가 아니죠. 그러니까 방산업체 기준에서는요. 원체 이제 독점적인 위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진율은 사실은 또 제한적입니다. 규모 대비해서 마진율은. 결론은 기존에 형성돼 있던 PER, PBR 대비해서는 개선되어 있는 거예요. 실적이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서 긍정적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기존의 PER, PBR 대비해서는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얘를 저평가로 볼 수는 없지.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거기하고 완전히 차이 나죠. 그럼 얘는 매매 못하고 한국가스공사만 매매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멘토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단계별로 차분히 배우셔야 되는 거고 뭐 답답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뭐 말씀 못 드리니까. 그래서 결론은 온라인상에서 동영상 뭐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LIG 넥슨 같은 경우도 오늘 말고 그 이전에 변동률이 확장돼 있을 때 여러분들께 뭐 30분, 1시간씩 동영상 전략 녹화해서 올려드렸는데 그 펀더멘탈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 최종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유는 요 보고서가 나오고 이렇게 매직 종목 검색계에서 포착이 될 정도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 범위가 유입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5월 달에도 17만 2천 원에 이렇게 포착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쭉 올라갔다가 꺾이겠죠. 그러니까 중장기 추세로는 긍정적인데 꺾여 내려오면은 주력주가 아닌 경우에는 뭐 차익 실현하자. 그러니까 5월 초에 포착된 이후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어떻게? LIG 넥스원입니다. 20만 6,500원 끝났죠? 17%. 와우. 시가총액 4조 5천억까지 올랐어요.
대단하죠. 개장 초에 이미 어떻게 됐다? 평상시에 없던 거래가 터지면서 3%대에 18만 2,400원에 이미 포착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17% 올라온 거예요. 지속적으로 2,200만 주짜리인데 지속적으로 장내에서 그냥 프로그램 매수부터 해서 쌍거리 순매수. 내일 또 들어올 거냐. 그걸 모르겠다니까 사실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전체적인 추이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주짜리, 2,200만 주짜리의 뭐 수급 범위 매우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VI 발동돼서 12%일 때 8만 주 들어왔던 이 수급이 10만 주 이상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개장 초부터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느냐, 메이저의 수급이 확장이 되느냐, 확장과 함께 거래가 터져주느냐, 그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좀 내용이 어렵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38년 된 증권카드 실전 투자대 7번 우승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2005년도부터 증권선물거래소 우리나라에 지금 KRX 초청 강의하고 증권사하고 협업해서 수십 가지 패턴 넣어서 검색기 만들어 드리고 그 검색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종목 여러분들 핸드폰에 탑재해 놓고 종목 검색기야 종목 좀 줘봐 라고 했을 때 4조 대립입니다. 상한가 또 JNTC입니다. 4월의 상한가 이후에 26% 추가 폭등. JNTC입니다. 그리고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32,600원부터 56,500원까지. 32,600원부터 단계별로 계속 나와요. 거래 터트려주고 변동성 확장되는데 안 나오겠냐고. 그 흐름의 수익 범위. 그리고 현대로템입니다. 39,7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11%. 마찬가지에 LIG 넥스원 17만 원. 20만 원을 훌쩍 넘기잖아요. 그 수익 범위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십시오. 능동적이셔야만 됩니다. 능동적이셔야 돼요.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왜 오늘 못 움직였느냐. 더 볼 수 있겠느냐. 내일 집중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실리콘2, 효성중공업, YC, 한국가스공사,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덕산테, 코피아, 대주전자재료 전부 뭐라 그랬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종목 검색에 포착되고 상한가 간 종목군들이에요. 5월, 6월 달에. 저런 종목 위주로 보셔야 돼요. 기아, 현대차, 기아 시가총액 2위, 4위 종목군. 여기엔 지금 안 들어가 있지만 SK 하이닉스 3%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지금 미국장 개장 직전에 엔비디아 개장 전 1%대 추가 강세. 이런 흐름들을 바탕으로 놓고 보셔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방산주 또 개별 재료 이슈 범위의 종목군들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종목.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월요일 날 기준에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각자 개별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져갔던 방산의 흐름을 묶어서 해석을 하든 결론적으로 2%, 5%에 포착되고 11%, 17%의 흐름이 나왔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소 제한적이지 않냐. 이 친구들의 이 포착 이후에 이 흐름 핸드폰에 지금 이렇게 포착돼서 캡처한 거 다 보여드리잖아요. 이 가격은 조금 더 위에 캡처가 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포착됐는지를 HTS 버전에서 체크를 해서 만들어드리는 표가 되고 이 흐름을 수익을 잡아내니까 4조 대림 같은 종목 54,300원에서 8만 원까지 이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결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는 누적적으로 지금 100% 수익이 나와 있어요. 24만 9,500원을 찍었고 우리는 24만 원 전후에서의 차익 실현을 총 3번을 했습니다. 월요일에도 차익 실현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차익 실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일정 범위 유입되면서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럼 왜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LIG 넥스원의 영향력 또 현대로템의 흐름 여기에 이제 같이 묶여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꼬리를 달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을 할까 그 고민을 한 거고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그래도 일정 범위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되눌리더라도 뭐 내일 차익 실현해도 되니까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무슨 내일 시초가의 공략을 해. 난 그런 방송 제일 싫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든 방통의 눈치를 보든 그러면 제작의 기준에서 어떤 게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일 얼마에 사는지 알려주세요. 얼마에 사는지 이런 대형주는 그나마 나요. 변동률이 제한적이니까. 근데 이미 슈팅이 나와서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시가총액 다 필요 없이 뭐 상한가 진입하는 한국가스공사 내일 시초가에서 그건 말장난하는 거잖아. 예? 누가 들어도. 또 그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지면 물론 뭐 손절가 주고 목표주가 주고 했으니까 괜찮다.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들여다보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6월 3일 같은 경우에 PBR이 2.94배에 PER이 12배, 16배. 이 굉장히 크게 개선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실적 부분이 굉장히 크게 개선됐죠. 21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그 흐름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이제 금융 지원까지 해주면서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 솔직히 국가에서 폴란드에서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범위의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리스크한 거는 나중에 돼서 폴란드가 나 몰라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디폴트 선언하고 그랬다가는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그 부분의 손실 부분이 방산주 쪽에서는 최소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정부 정책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재래식 무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 요인 중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으니까 굉장히 서글픈 전쟁이지만 사태이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동유럽 국가라든가 또 지정적 리스크 중독 쪽에서 불거지면서 사우디에 대한 그러한 방산 무기 수출 부분 또 요번에 그 재래식 무기라고 할지라도 어찌됐건 뭐 수요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또 프랑스 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우리 제품 좀 봐주세요. 출품하죠. 출품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 동유럽 쪽이나 이런 쪽의 수출 범위의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방산주들은 정부의 정책, 지원 금융 이런 부분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의 기준이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두 번째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인적 분할이죠. 인적 분할, 물적 분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는 38년 주식하면서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얘기는 LG 엔솔, 그러니까 LG 화학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할 때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38년 동안. 물적 분할이 왜 악재야? 악재 아닙니다. 또 그 얘기하면 또 1시간이니까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 그 내용 수십 차례 이상을 1시간씩 녹화해서 올려놓은 거 있어요. 찾아서 다시 시청해 보시고.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그룹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룹을 재편했죠. 하나 솔루션 쪽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기업의 투명성, 지배구조의 투명화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방산 정부 정책의 기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룹의 재편 작업 속에서 기업 분할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가 더 불거졌어요. 이건 심리적인 이슈 범위의 기준이 되는데 가지고 있는 100% 가지고 있는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 정밀 기계 이쪽에서 TC 본도를 만들어요. 그것이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6월 3일 날 하루에 18% 폭등이 나온 거예요. 시가총액이 5,060만 주짜리 주식수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매매하는 종목, 특히 한 주라도 매매하신 종목. 5,060만 주짜리인데 그 당시에 20만 원까지 막 미끄러져 있고 20만 원도 살짝 이탈되고 했었거든요. 점진적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오는 과정 속에서 18%한 방에.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조짜리가 하루에 1조 8천억이 나왔어요. 움직임이. 그리고 꼬리 달렸죠. 전량 차익 실현. 근데 그 하나 정밀 기계의 흐름은 그 흐름은 언제든지 또 불거질 수 있다. 변동성이 그때만큼 18%는 아니더라도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 그것도 놓고 보셔야 돼요. 한미반도체는 역으로 조정의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기업의 내재 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평상시 갖고 있던 방산주로서의 PBR, PER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실적 개선폭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대비 밴드의 중단 이하 하단으로 내려와 있어요. 주가는 올라왔는데 실적이 더 크게 개선돼서 저평가는 아니에요. 다만 그래도 밴드의 하단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쓰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결론은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이것도 증권사 보고서 내용부터 해서 시장 이슈부터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올려드린 건데 검색기에 뭐 계속 뜹니다. 지금 얼마부터? 15만 원부터 캡처해 놓은 것만 기준 잡았을 때. 올해 1월 달에 10만 원대였어요. 10만 원대. 그 15만 원부터만 설정을 잡아도 25만 원까지 10만 원 올랐죠. 얼마? 60%, 70%. 연초로 기준 잡으면 지금 딱 더블 나 있는 거예요. 연초로 기준 잡으면. 그 흐름들이 전부 검색기에서 이렇게 포착이 되고 탈퇴 신호까지 6월 3일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포착되고 16%. 하나 정밀기계 TC본도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한다. 그 내용 하나 가지고 탈퇴 신호 나와 전량 차익 실현이지. 그리고 다시 21만 원 이탈돼 재편입이지. 매직 계산기 활용해서 차익 실현 23만 8,600원 평균 그 가격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4만 9,500원 찍을 때 4월 말 폴란드에서 방한하고 그랬을 때 결론은 6월 13일 그리고 6월 17일 이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추가적으로 떴습니다. 떴는데 LIG 넥스원이나 현대 로템의 흐름에 연동된 거잖아요. 결론은 자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내일 시초가에 무조건 사서 뭐 1년 갖고 가십시오. 아니 그런 행위를 뭐 하려고 해. 내일 기준은 내일 기준대로 이런 매집의 범위의 설정 범위 21년 12월부터예요. 정부의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의 기준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장거리 미사일 우주 발사체에 대한 민간 이양 범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엄청난 수혜를 받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 매집 이후의 흐름의 상승률 그렇게 크게 뭐 형성돼 있잖아요. 5배면은 실적이 없는 쪽의 이슈 범위하고는 또 틀리다는 거죠. 5,060만 주짜리니까 어때요? 작년 10월 19일부터 5%대 또 6%에 달하는 6%가 넘는 그러한 매집이 진행돼 있습니다. 평균 단가 18만 원 수준이에요. 프리미엄이 높지 않아요. 사실상은 프리미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흐름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봉, 주봉, 조금 전에 월봉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결론적으로 거의 뭐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올려드렸었어요. 그러다 거래가 둔화됐기 때문에 뺐다가 다시 이슈가 불거져서 넣습니다. 200만 주의 거래가 터지고 움직여야 돼요. 오늘 100만 주도 안 터졌어요. 200만 주가 터져야만 5천억. 그 정도는 돼야 움직임 탄력이 기대치만큼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10조 이상짜리 12조짜리 종목에서 이런 수익 좀 내시고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은 시가총액 4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거래대금 더 터져야 되죠. 더 터져야만 그들만큼의 변동률을 볼 수 있다. 종목 검색기에서 항상 뜰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핸드폰에 검색기 다운받으셔서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저는요 한 템포 쉬었다가 이제 미국장 개장됐으니까 국내 증시의 시황과 주도주들에 대한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쪽의 흐름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지금 뭐 엔비디아도 탄력을 받고 있고, 다만 이제 그 금요일 기준에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애플이 다시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엔비디아가 이건 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얼마 전에 이제 2위, 3위 공방이었는데 어마어마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 아마존도 이제 2조 달러를 넘길 수 있는 2조 달러 넘긴 종목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또 3조 달러 넘긴 종목이 3종목이다. 이건 역사상 뭐 처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그만큼 좋다라는 거고, 기존의 유동성이 회수를 했지만, 긴축을 하면서 금리도 올리고 회수를 했지만 이미 올라가 있는 인건비, 물가 감안한다면 남아있는 유동성, 그 부분의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 그것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2년 전만 해도 2조 달러에서 2조 2천억 달러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오히려 꺾여서 내려와 있는가 하면 메타 플랫폼부터 해서 AI 관련주들, TSMC까지 여기에 2019년 대비 40배 올라왔던 테슬라, 2020년 대비해서 20배 올라왔던 테슬라 고점 대비 지금 50%, 60%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범위에서도 뭐 2차 전지에서 헤매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산업 자체가 AI 모든 게 다 AI가 함께 구동되는 쪽의 기준에서의 움직임입니다. AI. 이거는 산업 자체가 바뀐 거고, 그리고 인류의 뭐 실질적인 역사가 새롭게 써지는 거예요. 뭐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2, 3년 내에 실질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의 지능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2, 3년 이내에 도래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거품이냐라는 기준인데, 거품인데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비이성적으로. 지금 한쪽에서는 비관론자들은 뭐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대도 않는 종목 붙들고 엉엉 울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 실적이 뒷받침되는 강세 흐름이란 말이에요. 실적의 개선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하이닉스의 실적 범위가 작년 10월 말 기준에 8조 예상했던 게 지금 20조까지 영업이익이 상향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윤정두가 11만 원대 20만 원 목표 주가 드렸잖아요. 그 부분의 목표 주가를 지금 30, 40까지 올리는 거예요. 하이닉스를 30만 원, 40만 원. 지난해 1억 가상 계좌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달 그 시장 어려울 때 10월 말 2277.99포인트 찍을 때 전체 정리하고 쉬시든가 아니면 주식시장에 남아 계실 거면 최소 하이닉스 최소입니다. 최소 55%, 그리고 현대차 25%, 한미반도체 5%.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종목 25%씩이 아니라 거기다 30%까지 채웠던 LG화학 15%까지 급격히 비중을 줄인 거죠. 이 흐름이 시장 20% 올라올 동안에 76%, 장중 80% 수익까지 확대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올 1월 달에도 시장 급격히 조정받았죠. 그 이후의 흐름에 하이닉스 여전히 45%, 현대차 여전히 25%, 주가 13만 4,700원, 19만 4,600원일 때. 지금이야 싸 보이지만 저 당시엔 저게 많이 올라온 거였죠. 또 5월 기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6월 포트에서도 이런 기준의 흐름들. 18만 9천 원, 삼성전자 7만 3,500원, 현대차 25만 3천 원에 25, 35, 25% 비중을 드린 거예요. 25, 35, 25. 어마어마하죠. 그 수익 범위를 실적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실적에서. 8조 원의 전망치가 20조까지 상향이 되면서 그 실적이 개선되면서의 흐름. 그 사상 최대치 실적, 2018년도에 형성했던 20조 원의 실적을 하이닉스가 넘긴다의 기준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검색기에 하이닉스도 이렇게 떠요. 결론은 이 흐름 속에서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23만 원 이제 다 온 거잖아요.
응? 그 25만 원 그리고 30만 원을 목표로 보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좀 빨리 넘기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매집이 단행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닉스 이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략의 기준 잡아드리면 삼성전자를 왜 사요? 아니야, 6월 달에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월등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치 실적 있죠? 요거 저는 넘기리라 봐요. 지금 이렇게 전망치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하반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삼성전자도 지금 GPU 개발에 집중하고 있죠. 몰두하고 있죠. 삼성전자 위주로 지금 하이닉스에서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버리는 거냐? 아니라고. 현대차의 기준 마찬가지예요. 현대차의 종목 검색기에서의 포착 부분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지난해 10월 말 종가 17만 원 기준에 25%, 또 1월 말 종가 19만 4,600원 대비 25%, 25만 원을 넘긴 4월 말에도 5월 포트에 25%. 마찬가지예요. 6월 포트에 5월 말 종가 25만 3천 원에도 25%. 얘 60만 원 가도 고평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그걸 윤정도의 주장만이 아닌 외국인과 쌍끌이 순매수 23년 이후에 우리나라 1위, 그리고 작년 7월 이후에도 1위,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1,500만 주죠. 1,600만 주예요. 주식수 몇 주? 2억 900만 주. 그러니까 7% 이상 8%에 달하는 매수가 진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현대차를 지금 이렇게 저평가, 이렇게 저평가인데 얘가 PER이 10배까지 올라온다 할지언정 그것이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느냐? 10배, 11배가 PER이. 결론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쓸어 담으셔도 돼요. 지금 25%에서 IT 비중을 60% 이상 드리는데 여기 25%뿐이 안 드리는 이유는 거래대금이 아직까지는 윤정도 원하는 거래대금이 아니야. 하루에 5천억 최소, 그리고 1조씩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2조, 3조 터지면서 슈팅. 한 달 동안에 30%, 50%짜리의 그런 슈팅 범위가 나와줘야 돼요. 오래간만에 거래 다시 5월 말부터 터져주면서 6월에 슈팅 범위 계속 고점 넘기죠. 오늘도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 21년도에요. 26만 원 이상으로 종가 형성된 거는 5거래일 뿐이 없어요. 최고점 28만 9천 원, 21년 1월 11일 날 하루 찍은 거, 하루. 그러고 나서 지금은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중이죠. 요 수익 범위, 요 흐름 범위, 요거 못 가져가시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현대차의 기준 들여다보시고 기아의 경우도 병행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이 시간에 항상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주식 투시형의 윤정도였습니다.